1. 우주선을 놓치다. 자레크는 제사구역 벼랑 끝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침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가 방문한 1342개의 행성 중에서도 특별했다. 지구인들은 자신들의 행성이 우주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행성 간 여행자의 필수 코스로 불리는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생명체가 공존하는 희귀한 장소였다. 자레크의 종족 아크투리아는 인간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그들의 피부 아래로 흐르는 푸른빛 혈관과 밤의 빛에 발하는 눈동자뿐이었다. 다행히 인간들 사이에서는 콘택트 렌즈와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의 출입군. 자레크는 중얼거렸다. 3주간의 지구 여행을 마치고 오늘 정오 한강공원에 숨겨진 픽업 포인트에서 우주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자레크는 한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지구의 커피는 아크투리안 행성에서 값비싼 사치품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잔 더 마시고 싶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자레크가 돌아보니 한 여성이 그의 여권 이장된 지구 여권과 함께 아크투리안 여행 허가증을 숨겨둔을 들고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자레크는 급히 여권을 받아들었다. 외국인이신가요? 관광객이세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자레크는 망설였다. 아크투리아는 지구인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떠나는 날이었고 이 행성의 주민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다. 네, 잠시 방문 중입니다. 사실 오늘 떠나요. 아, 그러세요? 서울은 어땠나요? 자레크는 이 순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대화에 빠져들었다. 여성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건축가였다. 그녀는 도시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자레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 자레크가 시계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 30분이었다. 이런. 그는 벌떡 일어났다. 가야 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자레크는 카페를 뛰쳐나와 한강공원으로 달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픽업 포인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우주선은 정확히 90분 전에 떠났고 다음 픽업은 6개월 후였다. 자레크는 벤치에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는 지구에 갇혔다. 지구에서 살아남기.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레크는 긴장했다.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그는 위조된 신분증을 준비해 두었지만 이렇게 빨리 필요할 줄은 몰랐다. 호스텔에 체크인하려는데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제이슨 박이라는 이름의 미국 마이너스 한국 혼혈로 위장한 신분증을 내밀었다. 확신해요? 직원이 미소 지었다. 한국 계시군요. 네. 조부모님이 한국 분들이셨어요. 첫 번째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자레크에게는 지구 화폐가 2주치밖에 남지 않았다. 직업을 구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사회에 섞여 들어가야 했다. 다행히도 아크투리아는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프로그래밍 기술도 갖추고 있었다. 아크투리안의 양자 컴퓨팅 지식은 지구의 IT 기술에 적용하면 혁신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다. 2주 후 자레크는 스타트업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취직했다. 그의 코딩 능력은 동료들을 놀라게 했고 곧 코딩 천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이슨, 이 알고리즘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를 하루 만에 풀다니. 자레크는 겸손하게 웃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일상은 계속해서 도전의 연속이었다. 매일 밤 콘택트 렌즈를 빼야 했고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까 항상 불안에 시달렸다. 아크투리아는 3일마다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했는데 지구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다. 그는 화학 성분을 연구하여 대체제를 만들어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그는 고향 행성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곤 했다. 3. 지민과의 재회. 제이슨? 자레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그날 만났던 여성 지민이 서 있었다. 지민씨?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날 갑자기 가셔서 걱정했어요. 비행기 놓치셨나 했는데 아직 한국에 계셨군요. 자레크는 잠시 망설였다. 내 계획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다. 와, 정말요? 어디서요? 이 근처 IT 회사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의 재회는 자레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지민은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자청했고 자레크는 그녀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인간의 문화와 관습에 더 깊이 적응해갔다. 그러나 2달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레크가 퇴근 후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이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비에 콘택트 렌즈가 씻겨 내려간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 순간 지민이 그를 발견했다. 제이슨? 그녀가 놀라서 불렀다. 내 눈이 빛나고 있어? 자레크는 얼어붙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난 설명할 수 있어. 비밀의 공유. 자레크의 아파트에서 그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아크투리안이라는 것, 우주선을 놓쳐 지구에 갇혔다는 것, 6개월 후에야 귀환할 기회가 있다는 것까지. 놀랍게도 지민은 공포가 아닌 호기심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너는 외계인이야? 그녀가 물었다.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와, 정말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아. 내가 가끔 이상한 표현을 쓰는 것이나 우리의 관습에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지민은 자레크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너희 행성은 어떤 곳이야? 지민이 어느 날 물었다. 자레크는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중일몰의 아름다움, 부유하는 도시들, 양자음악에 대해 설명했다. 언젠가 너를 데려가고 싶다, 자레크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한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지구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지민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위기와 선택. 자레크가 지구에 온 지 5개월째 되던 날 재난이 닥쳤다. 그의 몸이 갑자기 푸른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아크투리안의 광유면이라는 현상이었다. 고향 행성에 자기장 없이 너무 오래 지내면 발생하는 증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다. 지민은 자레크를 도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자레크의 지식과 지민의 건축 전문성을 결합해 소형 자기장 생성기를 만들었다. 작동할까? 자레크가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작동해야 해,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행히 장치는 효과가 있었고 자레크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지구에 영원히 남거나. 그리고 픽업 날짜가 다가왔다. 2세계 사이에서. 자레크와 지민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1시간 후면 우주선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지민이 물었다. 자레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가족, 내 세계가 그곳에 있어. 하지만 이제 여기에도 내 삶이 있어. 그때 자레크의 통신기가 울렸다. 우주선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가야 해, 자레크가 일어섰다. 알아, 지민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꼭 돌아와. 자레크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다. 지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와 같이 가자. 지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내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도 있어. 우리는 두 세계를 오갈 수 있어. 지구만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아크투리아만이 내 집은 아니야.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는 가족, 친구,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얼마나 걸려? 그녀가 물었다. 3개월 정도? 그리고 원하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어. 지민은 미소 지었다. 좋아, 가자. 하지만 먼저 내 부모님께 전화해야 해. 외계인과 우주여행을 간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7. 새로운 시작. 우주선 안에서 자레크는 창밖에 작아지는 지구를 바라보았다. 옆에는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똑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파란색이네. 지민이 중얼거렸다. 자레크는 미소 지었다. 내 행성은 우주에서 푸른 보석으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내 행성은 빛나는 나선이라고 불러. 곧 보게 될 거야. 자레크는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아크투리아와 지구를 오가며 두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언젠가 공식적인 첫 접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지 우연한 실수로 지구에 남게 되었던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했다. 우주에는 수천 개의 행성이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곳이 진정한 고향임을 그는 이제 알았다. 준비됐어? 자레크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세계로. 우주선은 초공간으로 진입하며 빛의 속도로 가속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자레크와 지민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다시 돌아왔다. 지민의 머리카락에는 아크투리안 방문의 기념품으로 밤에 빛나는 푸른 줄무늬가 남아있었다. 그들의 아파트 창문에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특별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기였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통화할 거야?
지민이 물었다. 자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내 부모님을 아크투리아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지민은 웃었다. 엄마가 외계 요리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레크도 웃었다. 걱정 마, 내 어머니는 이미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고 계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두 세계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자레크에게 집이란 특정한 행성이 아니었다. 집은 지민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민에게 모험은 더 이상 책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모험은 자레크와 함께하는 일상이었다. 우주는 넓고 문명은 다양했지만 사랑은 어디서나 같은 언어로 말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큰 실수가 가장 아름다운 운명이 된다는 것도.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